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분주한 출근 시간,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 안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휠체어가 들어설 자리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대의 버스를 보내고 나면 여유가 생긴 저상 버스가 도착합니다. 휠체어를 태우기 위해 버스 기사가 리프트의 경사판을 조작해보지만 평소 관리가 잘 안 된 탓에 저상 버스 리프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언제쯤 버스를 편히 탈 수 있을까요? TBN 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77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는 교통환경 만들기.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최경희 사무처장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에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은요, 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9만 8천 건이 넘고 부상자 수는 28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이들의 수는 많다고만 짐작할 뿐 국가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죠. 예, 안타깝게도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통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여러 장애를 동반하고 후천적 장애 특성상 심리적인 단절로 인해 사회와 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화 상담 방법으로 사회 적용 및 재활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장애인의 통계는 중증자로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2021년 기준 교통사고 중증장애는 매년 5만 5천 명이 달하고 있어요.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최경희 사무처장은 1999년부터 장애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1997년도에 이제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생계를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타야 될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11월 겨울에 물건 배달을 하고 있던 중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한 분이 나오시더니 차로 바로 타시더라고요. 타면서 젊은 사람이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창문을 다 내려놓고 차에 탔으니,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앞으로 전진해서 갈 줄 알았죠. 설마 후진해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좁은 도로에서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넣고 있었는데 이분이 앞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뒤로 후진을 갑자기, 제가 깜빡이를 킨 게 안 보이죠. 그 사람은 후진으로 확 나오면서 제가 크라싱을 올렸는데도 듣지 못하고 음악을 틀어놨으니 못 듣고 저를 탁 친 거예요. 쳐가지고 붕 날랐죠. 바로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또 병원이더라고요.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작한 오토바이 일. 모든 교통사고가 그러하듯 최경희 사무처장도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비슷한 사고를 이미 한 차례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딱 두 번이 났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후진하는 차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때 헬멧을 쓰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병원에 치료하고 그런 데는 좀 많은 어려움은 없었는데,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또 다 제 몫이잖아요. 모든 게 다 합의를 일단 보면 끝나는 거예요. 맨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 오토바이 일을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죠. 100번도 했죠. 했는데 어떻게 생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아기가 2살, 3살, 2살에서 막 3살 있는데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72일 동안 입원해가 있었어요, 병원에. 생계를 위해 사고 후에도 다시 헬멧을 써야 했지만 또다시 당한 교통사고로 결국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허리 수술에 무릎 십자 인대 수술, 어깨 수술까지 큰 수술이 계속 이어졌고 장애인이 되었다는 심리적 충격까지 더해져 차라리 삶을 놔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장애인이란 글자에 설마 내가 하고 좀 많이 당황하고 좀 많이 좌절도 됐죠. 그 당시에는 일상생활에도 혼자 하기는 많이 힘들었고 대수술만 여러 번 했는데 많이 힘들고 뭐 죽어야겠다고. 저희 아파트가 15층인데 15층까지도 많이 올라 딸의 손을 잡고 이제 딸이 4-5살 됐을 때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아기가 손을 탁 뿌리치면서 제가 울면서 끌고 올라갔으니까 죽자 하고 올라갔으니까 자기는 죽기 싫다고 엄마도 죽으면 안 된다고 너무나 크게 그게 너무나 가슴 속에 탁 무슨 대못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내려왔죠. 어린 딸의 간절한 호소는 그녀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생계를 책임지기도 빡빡한 일상에서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은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8년 동안은 무보수로 봉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아침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싶을 정도로 즐거웠고 다른 장애인과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봉사자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이것도 봉사도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시각 가서 느낀 건데 제가 일단 그 사람이 눈이 되고 다리가 되어 드리는 거잖아요. 봉사하면서 다니면서 사회 같은 거 다 봐주고 또 어디 뭐 이제 휠체어 같은 거 밀고 다니면 다 밀어주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옷 다 올려주고 뒷정리 다 해주고 시각장애인들은 또 팔을 계단 내려갈 때는 팔을 내리고 팔짱을 먼저 끼잖아요. 본인들이 우리가 먼저 끼면 절대로 안 돼요. 시각장애인한테는 도와드릴게 하고 팔짱 끼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혐오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은 팔을 내줘야 돼요. 8년 동안 장애인 봉사를 꾸준히 이어온 최경희 사무처장은 2007년부터 협회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교통장애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후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혈액암 치료 중에 있어갖고 몸은 힘들지만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자로서 살아온 지난 25년간의 세월 덕에 부조리한 현실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같은 거 이런 걸 타게 돼도 겉으로는 알지 못하잖아요. 흔들리고 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교통약자를 배려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 이외에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내일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77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는 교통환경 만들기.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최경희 사무처장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